안녕하세요. 우리 교과서 문제풀이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죠.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문제부터 일단은 미분 단어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웠었고요. 그 도함수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활용해 가지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그런 단원도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분에 활용해 가지고 속도와 가속도 내용도 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범위는 14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단어 스스로 마무리하기 14번 문제부터 풀게요.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1의 값을 지금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일단은 미분부터 해가지고 도함수 좀 구경할게요. 자, 3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1을 대입해 주면은 그러면은 a 값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 대입했을 때 걔가 7이 나온다 했으니까 a 값이 2 되겠죠. 그 다음으로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함수값들을 봤을 때 우리가 최대값이 40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에서 최대가 되고 어디에서 최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일단은 a값을 대입을 해서 도함수부터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에 x로 묶었을 때요. 3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를 격자를 이용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격자를 이용해가지고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곡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x값 좀 세팅해 줄게요. 대가 되는 지점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고 소가 되는 지점 보시면은 0이 됩니다. 그쵸? 우리가 도함수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두 개의 근을 뽑아내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서 준 마이너스 1과 3의 위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중간에 있는 격자 쳐다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어디냐? 두 번째 격자 칸의 중간 어딘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하겠다. 자, 지금 격자 가로 한 칸의 길이가 3분의 2이기 때문에요. 3의 위치 찾아주시면은 격자 바깥쪽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위치를 찾아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닫힌 구간 안에서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딱 찾을 수 있죠. 바로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 그래서 F3의 값을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27 플러스 18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 값이 4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 값을 마이너스 5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요. 답은 3번.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이렇게 도형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도형의 넓이를 주어져 있는 변수에 대해서 일단 식을 세우고 자, 그거에 대해서 최대값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OQP의 넓이 10부터 세우고 갈게요. 자, 삼각형 OPQ를 우리가 삼각형을 쳐다봤더니 얘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만 알면 되겠다. 자, 밑변 볼게요. 자, 밑변은 우리가 점 P에 대한 X좌표일 겁니다. 그죠? 자, 0 원점으로부터 얼마큼 오른쪽으로 갔느냐. 자, 그런 얘기니까 X좌표인 T라고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높이는 점 P의 Y좌표일 겁니다. X축으로부터 얼마큼 위로 올라와 있냐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FT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fx식에다가 t 대입해서 써줄게요. 높이는 t 곱하기 t-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식 마저 완성하겠습니다.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될 거니까 t의 제곱 그리고 t-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관찰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도 되지만 그냥 식의 모양 자체가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0이라는 어떤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죠.
그 다음에 3이라는 또 중근을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2분의 1이, 그러니까 양수인 4차 함수를 내가 지금 그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자, t에 대해서 요거 4차식이죠. 자, 그러면은 x축에서 t축이죠. 죄송해요. t축에서 0에서 중근 가지고 3에서도 중근을 갖게끔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중근을 갖게끔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우리가 좌우 대칭인 W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t의 범위 좀 볼게요. 자, 열린 구간 0부터 3까지 그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최대가 되는 그 지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좌우 대칭의 W 모양이기 때문에요.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에 있는 2분의 3일 때 t 값이 2분의 3일 때 그때 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t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2분의 81 1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개의 곡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3차 함수고요. 하나는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곡선이 나오면 한쪽으로 다 넘겨서 하나의 곡선과 그리고 x축의 관계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다 넘겨주겠습니다. 정리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a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3차식을 미분을 했을 때 걔가 도함수를 우리가 찾아주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자 3x로 묶어서 x-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3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격자를 세팅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계수 양수기 때문에 곡선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고요. 자, 격자의 x좌표 보겠습니다. 극대 가지는 포인트 0, 그리고 극소 가지는 포인트 2가 됩니다. 그래서 0, 2, 나머지 격자들도 빠르게 채워줄 수 있죠. 가로 한 칸의 길이가 지금 1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잠깐만. 자, 세령쌤이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거. 가로 한 칸의 길이가 1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최고 차인 계수가 1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조합이 제일 많이 나오냐? 1, 1, 2의 조합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격자의 세로 한 칸의 길이는 2가 된다. 자, 그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 0, 1, 2, 3 중에서 y값 찾아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 대입해 줄 건데 가장 대입하기 쉬운 x값이 누구니까 0이 가장 대입하기 쉬운 x값이니까 0을 대입한 극대값 한번 찾아주자.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0 대입하시면은요 3-a 됩니다. 자, 그런데 격자의 세로 한 칸의 길이가 아까 2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중간에 있는 여기 y값도 찾아줄 수 있겠죠? 1-a요. 그럼 맨 밑에 있는 이 격자의 y값도 얘기해 줄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입니다. 모든 격자의 우리 세로 한 칸의 길이가 다 2라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누구랑? x축이랑요.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은 그러면은 극대값보다 아래쪽에 있고 극소값보다는 위에 있게끔 자, 3-a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사이에 x축이 지나가야 된다. 즉 y는 0이 이 사이에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는 그 y-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3 마이너스 a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식 세워주면 되겠죠. 자, a에 대한 값으로 a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a의 개수는요. 총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7번 문제입니다. 자, 엑셀에 대한 방정식 이번에는 4차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미지수 K가 나와 있는데 이 K 앞에는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상태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따로 뭐 넘겨서 풀지 않고 그냥 y는 k라고 하는 우리가 x축의 평행한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식 미분부터 해줄게요. 자,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도함수 찾은 다음에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릴 예정이거든요. 미분하시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플러스 24입니다. 자, 그러면은 12로 묶었을 때 좀 예쁘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모양이거든요. 자, 12로 묶으면은 x-2랑 그리고 x 플러스 1과 x-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우리가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 3개를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1, 1, 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도함수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f'은
x축이랑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1, 1, 2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자, 이거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간격이 더 넓나요? 아니면 1과 2 사이의 간격이 더 넓나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이 간격이 더 넓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여기 위에 언덕이 더 넓고 밑에 있는 언덕이 더 좁게끔 이런 식으로 x축의 위치를 잡아줘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도함수 그린 다음에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하시면은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바로 4차 함수 그래프로 갈 건데요. 마이너스 1, 1, 2. 자, 이렇게 세 개의 지점에서 우리 극값을 갖게끔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W 모양을 그릴 건데 왼쪽이 훨씬 더 깊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좀 더 얕게 내려가게끔 그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f라는 함수 찾아줬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4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랑? k랑. 자, k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그어주시면 되고요. y는 k. 자, 이 y는 k가 4개의 그런 교점을 fx랑 이제 fx 그래프랑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데 F2라고 하는 요 극소값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되고요. F1이라고 하는 극대값보다는 밑에 있어야겠죠. 자, 딱 이 위치에 와주는 게 그래야 우리가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 F1이라는 극대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F2라고 하는 극소보다는 위에 있어야겠다. F-1은 필요 없습니까? 네,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K는 누구랑 누구 사이? F1과 F2 사이에 있다. 아, 죄송해요. 제가 F를 언급 안 했군요. 여기가 fx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자 1과 2를 집어넣겠습니다. 2를 집어넣으시면 대입하시면 13이라는 값 나오고요. 2를 대입하시면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k의 개수는요. 9부터 12까지이기 때문에 개수 몇 개? 4개. 넘어가서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비슷한 유형 우리가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에서도 한번 풀었던 거거든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지금 3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과 1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0의 위치가 일단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줘야겠다. x축을 기준으로 0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2개의 실근, 그리고 왼쪽에는 하나의 실근을 갖게끔 그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식 그래프부터 그려줍시다. 자, 이거 미분하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되니까요.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격자를 세팅을 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극대 가지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고요. 극소 가지는 포인트가 2, 그리고 가운데가 0이라는 거 바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의 위치 우리 쉽게 찾았으니까요. 자, 0보다 우리가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양의 실근을 2개 가지려면은 y는 k라고 하는 직선이 딱 이 위치에 들어가 줘야겠다. 정확하게 어떤 위치냐? f 0보다는 0을 대입한 y값보다는 이 지점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극소값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이 지점을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대입하기 쉬운 0을 일단은 대입을 해줄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0 대입하시면 바로 5라는 y값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2를 바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셔도 되고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죠. 자,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자, 우리 격자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격자의 세로 한 칸의 길이는 2 곱하기 최고 차의 개수 1 그리고 가로 한 칸의 길이가 2였는데 그거의 세제곱 즉 16의 길이를 가진다. 여기 자, 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를 극소값을 쉽게 찾아줄 수 있고요. 자, 다 구해볼게요. K값은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1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5보다는 밑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최대값 4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더해주시면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fx, gx 두 개의 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한쪽으로 다 넘겨서 식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f를 넘길까요? g를 넘길까요? 딱 봤을 때 3차 그리고 2차이기 때문에 gx를 fx 쪽으로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fx-gx 식을 세워주겠습니다. 자,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6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은요. fx-gx가 0보다 큰 그런 결론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찾아줄게요. 자, 도함수 찾은 다음에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자, 미분하시면 6x 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36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한번 해줍시다. 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격자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x값의 위치를 좀 알아줘야겠죠. 왜냐면은 x값의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고, 자, 격자에 있는 x값 찾아줄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2.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값 찾아주시면은 정확하게 얘네들의 중점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찾아줄 수 있고요. 맨 오른쪽에 칸 볼까요? 우리가 지금 가로 한 칸의 길이가 2분의 5이기 때문에 2분의 9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찾고 싶은 마이너스 1과 3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격작한 중간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자, 3의 위치는요. 2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2분의 9보다는 왼쪽에 있는 대략 이 위치에 3이 놓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 범위가 걔가 0보다 큰 겁니다. 그럼 사실상 누구만 고려하면 되냐? 중간에 있는 요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 2죠. 2를 집어 넣었을 때 y값이 그 값이 0보다 크면 되겠다. 자, 그래서 fx-gx라는 식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이 대입하시면은 a-47이 나오겠고요. 이게 0보다 큰 걸 원하는 거니까요. 정수 a의 최소값은 3번 4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우리가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요. 속도가 속도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실생활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아, 점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각을 지금 구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식으로 내가 직접 세워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에 t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될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각을 보고 싶은 거냐? 두 개의 점이 움직이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 시각에 대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찾는 게 먼저겠죠. 자, 주어져 있는 함수는 위치 함수고요. 자, 속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할 거냐? 한 번 미분해 주겠습니다. 자, 한 번 미분하시면 f't가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t도 미분하시면은 g't가 4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얘네 둘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자, f't랑 g't가 같아지는 순간 보시면, 자, 4t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정리했을 때 예쁘게 t-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우리 t값 2로 찾을 수 있습니다. 2라는 값이 a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순간에서 우리는 점 PQ 사이의 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점의 거리를 보려면 두 개의 점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 위치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위치 함수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F에다가 우리 2 대입해주고요. T자리에. 그리고 G라는 함수에다가도 2라는 T값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 우리가 거리 얘기할 때는요.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를 계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대입하시면 우리가 절대값, 자, 3분의 8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에다가 자, G1을 빼겠습니다. 뺄 거니까요.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다 계산하시면 결론은 8로 나오겠고요. 자, 이 P값과 A값을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1번.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21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이 문장, 이 조건을 속도가 속도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를 좀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잘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미분이라는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속도 함수 좀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가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속도 함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속도 함수는 우리가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향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방향, 뭐 부호 이런 거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극값을 갖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죠. 자, 지금 주어져 있는 21번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 이게 3개를 차례대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0부터 F까지의 우리가 시간을 봤을 때 전 P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 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점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최대인 지점 보시면은요. T가 C일 때 이거 맞는 말이죠. 참.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0과 F 사이에서 저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세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운동 방향이라고 하면은 항상 방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속도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죠. 운동 방향은 속도를 쳐다보면 된다.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 여러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 운동 방향은 두 가지거든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누가 양수, 누가 음수, 속도 값이 양수냐, 음수냐. 자,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속도 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한번 바뀌죠. 그리고 양수에서 음수로 또 한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범위가요. F보다 전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꾸는 지점은 우리가 B랑 T 딱 두 개가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 풀겠습니다. 0과 F 사이에서 이번에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보고 싶거든요. 자, 가속도가 0이다. 즉, 속도를 우리가 미분했을 때 걔가 값이 0이 나온다. 자, 그런 지점 보는 겁니다. 그런 지점 어디를 보시면 되냐?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되는 거, 즉 극값까지는 그런 부분 보면 되겠죠. 극소라던가 극대라던가 극소라던가. 자, 이런 지점 보시면은 미분해서 0 될 지점 우리 3개 나오는구나. 그래서 디귿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서술형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 중간고사 범위였던 22번을 빼고 23, 24, 25번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문제. 자, 어떤 점 1,K를 지나고, 즉 어떤 상황이냐? x값은 1로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k값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냐? y축에 평행한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서 k값이 커지면은 위로 올라가고요. k값이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일직선 위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점이 우리가 곡선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서로 접하면서 만나는 그런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그러니까 곡선이 있고요. 이 곡선의 밖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 1,K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지나게끔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세 개가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두 개가 될 수 있을까?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원래 이 문제를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요. 우리가 앞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방법으로 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접점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t라는 미지수로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식을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해서 얘를 이제 fx라고 잡아줬을 때 미분해서 f 프라임 t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그러한 기울기를 가지는 어떤 직선인데 t, ft인 즉 t라는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어줬을 때 자, y는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요.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은 뭐냐? 자, 이러한 접선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접선이 두 개 나온다는 말은 접점도, 즉 t값도 두 개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전개를 막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t에 대한 식으로 아마 t에 대한 3차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자, 그거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했을 때 그게 실근을 이게 뭐는 0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다 한쪽으로 넘겨주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실근이 두 개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값이 두 개 등장한다는 거고, 그러면 접점이 두 개 나온다는 거니까 접선도 두 개 나온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곡선을 그었을 때 실근이 두 개 나온다 해서 이렇게 그런 지점을 해서 우리가 K값을 하나 그리고 K값을 두 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제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한번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3차 함수를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서 각각의 영역마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공식처럼 적어드렸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하시고요. 자, 3차 함수는 무조건 가운데 변곡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였냐? 변곡점 위에서 그었을 때는 딱 하나. 변곡 접선 하나만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어 주시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두 개의 접선만 그을 수 있다. 그리고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개만 그을 수가 있었다. 자, 나머지 영역 볼게요. 볼록하게 생긴 곡선의 안쪽이 한 개, 그리고 바깥쪽이 세 개다. 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두 개의 영역이 생각보다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이렇게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변곡 접선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x는 1이 지나갈 건데, 즉 1,k가 지나갈 건데 만나는 점이 딱 몇 개? 딱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런 k 값을 딱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변곡점의 좌표라던가 뭐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라던가 이런 거 좀 찾아주겠습니다. 어떻게? 위에 있는 곡선을 우리가 한번 미분해 가지고요. 자, 미분해서 도함수 찾아보시면은 3x제곱 플러스 12x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극대를 가지는 지점이 어디냐? 거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변곡점을 가지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2를 뭐 대입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0을 대입한 다음에 격자의 간격을 여러분들 세셔도 괜찮습니다. 자, 0을 대입하면 4가 나오고요. 격자 세로 한 칸의 길이는 2 곱하기 최고 차항의 개수 1과 가로 한 칸의 길이 2의 세제곱으로 16이라는 거 구할 수 있으니까요. 변곡점의 좌표는 우리 마이너스 2,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간에 있는 여기 변곡접선이죠. 그리고 접선에 우리가 방정식을 다 세워줄 수가 있는데, 자, y는 일단은 자, 미분이 되어 있는 이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접선의 기울기 좀 찾아주겠습니다.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씩 세워줄 수 있고요. 자, 이제 K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우리 지금 K는 x는 1으로 x값이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x는 1이 어디에 있냐? 여기 0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x값이 1인 그런 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지점은 곡선 위에서 하나, 그리고 변곡접선 위에서 하나인데 여기 x값이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x는 1을 우리가 곡선에다가도 대입을 해주고요. 변곡 접선에다가도 하나씩 대입해주면 k값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위에는 곡선식에다가 x자리에 1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y값에 해당하는 k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11. 그리고 변곡 접선 여기 식 있죠. 자, 거기다가도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6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k값을 합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또 넘어가서 24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지금 나와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퀄 t가 있습니다. 자, 이 t도 우리가 y는 t라고 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직선이 계속 t 값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t 값이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4차 함수 그래프랑 서로 다른 최근의 개수, 즉 만나고 있는 교점의 개수를 t값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함수로 지금 설정을 한 거다라고 상황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떠한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불연속인 지점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근데 이 함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점의 개수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자연수의 개수 1이라는 개수, 2라는 개수, 3이라는 개수, 그리고 이 중간에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점이 1.5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이 바뀌는 지점,
바뀌는 지점을 보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예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휙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쳐다보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우리 4차 방정식, 4차식 먼저 미분부터 해가지고 도함수 구해줄게요. 자, 그러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이것을 묶었을 때 8x랑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좌우 대칭인 W 모양의 4참수 그래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세 개의 근 확인하시면은 마이너스 1, 0, 1로 자, 여기 간격이 지금 다 동일한 상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또는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함수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시면 2라는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0과 2라는 값을 기준으로 y는 t가 이제 옆에 지나갈 건데요. y는 t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만약에 t값이 2보다 위쪽에 있으면 몇 개의 교점을 가지냐? 2개의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t값이 2가 되면요. 그러면은 3개가 되죠. 3개. 하나, 둘, 3개요. 그리고 정확하게 0이 됐을 때는 몇 개냐? 정확하게 0이 됐을 때는 2개입니다. 자, 0과 2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는요. 4개를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0보다 아래쪽에 0보다 t값이 더 작으면은 그러면은 0개의 그런 교점을 가지게 된다.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숫자 써놓은 거 있죠. 이게 0과 2라는 y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t값이 움직일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제가 빨간색 숫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숫자 자체가 ft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t값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으면은 2, t값이 이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더 작으면은 0, 자, 0과 2 사이일 때는 4, 이런 식으로 ft 함수값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이제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갑자기 값이 휙휙 바뀌는 그러한 t값, 그러한 지점을 한번 보자. 자, 언제 휙휙 바뀌냐? 자, 2에서 3으로 갑자기 4로 바뀌는 지점 있죠? 그러니까 좌극하는 4인데 우극하는 2인데 함수값이 3인 그런 지점, 우리 t값, 즉 a값을 2로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런 비슷한 게 하나가 더 나오죠. 자, A 값을 0으로도 하나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요, 답은 2. 자, 그 다음 문제 25번입니다. 문제 25번은 최고차이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자, 가조건 보시면은요, 이 조건식 많이 보셨죠? 자, 이거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자, 마이너스 지금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이거 기함수죠. 자, 기함수는 어떠한 항들을 가질 거냐? 홀수차항만 가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x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의 개수도 가질 겁니다. ax로 일단은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a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걔가 2라는 지점과 만나는 그러한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fx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뒤집어 올려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래프 뒤집어 올린다 그랬죠. 자, 그렇게 뒤집어 올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2라는 지점과 4개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뭐냐 그러면 미분을 해서 우리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미분했을 때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어떤 것을 가지냐에 따라서 도함수 자체도 그려지는 모양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가 되면요.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기는 한데 근데 x축과 a가 만약에 0이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a가 만약에 양수면은 그러면은 x축과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자, 이 0이라는 x값을 기준으로 fx라는 원래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뭐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셔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 x자리에다가도 0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결론이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즉 fx에다가 0을 집어넣은 f0의 값은요. 항상 0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x축의 위치는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한번 씌워볼까요? 자,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f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x축 기준으로 그래프를 위로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접어 올려서 그랬을 때, 자, 얘가 y는 2. 자, y는 2라고 하는 거는 이 x축보다 조금 더 위에 있거든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a 값이 얘가 음수가 돼가지고 f 프라임이 2차 함수긴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두 개의 지점에서 만나서 fx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식이 미분한 이 도함수가 0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꼭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변곡점 있죠. 자, 여기는 x값이 0이 되겠고요. 그러면 x축의 위치를 찾았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지나가겠다. x축의 위치. 자, 그럼 우리는 아주 편하게 밑에 있는 거를 접어 올려가지고 절대값 f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x축이 가운데 있는 대칭점, 이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언덕과 오른쪽에 있는 언덕이 사이즈가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접어 올렸을 때도 왼쪽 언덕과 오른쪽에 있는 언덕이 사이즈가 똑같게끔 그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y는 2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올 것인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위에 있으면은 2개죠. 그죠? 쟤네 내려오다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는 교점이 4개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정확하게 0이랑 같아지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3개의 교점도 때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이게 2가 아니라 걔랑 미지수로 줬으면 그럴 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던 자, 정확하게 4개의 교점을 가는 지점을 저는 찾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요. 극대값을 지날 때. 자, 우리의 목적은 f1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a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a 값은 또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 거냐. 자, a 값이 여기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라는 함수값을 좀 이용을 해주면 좋겠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최고 차의 개수가 지금 어머나 1입니다. 그리고 격자를 그려주시면은 여기 세로 높이 한 칸의 길이가 0부터 2까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가로 한 칸의 길이는 얼마예요? 가로 한 칸의 길이 1입니다. 1, 1, 2. 이 조합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극대극소 가지는 포인트를 마이너스 1과 1로 쉽게 여러분 찾으실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는 f1의 값, f1의 값이 하필이면 또 우리가 뒤집기 전에 fx 그래프에서 극소값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구조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2라는 거 바로 찾으실 수 있죠. 굳이 대입해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미분 단원에 있는 모든 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기말고사 화이팅!